지구계가 뭐냐면 지구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지구 안에 들어있는 땅, 물, 공기, 생물 이런 것들을 이제 지구계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깥의 것도 지구계에 속합니다. 봐봐. 그래서 지구계를 정의하면 지구계란 여러 가지 요소가 지구와 우주 공간이 이루는 하나의 계.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지구계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당연히 지구 안에 들어있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도 지구계에 속할 거고요. 지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바깥의 것도 지구계에 속한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지구 안에 직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직권은 땅 지자라서 땅을 이루고 있는, 육지를 이루고 있는 걸 직권이라고 하고요. 자, 지구 안에 있는 바다, 물 같은 것들을 수권이라고 불러주고요. 지구 안에 있는 공기를 기권이라고 불러주고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생물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인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외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외권. 그래서 지구계라는 것은 되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권들을 다 지구계에 속한다 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각각의 권들의 영향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제 그림을 띄워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계를 잠깐만 소개했고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이따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칠판으로 설명하는 건 저 세 번째 내용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조사 방법이 지구가 있으면 결론부터 말할게. 지구가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외우는 방법인가요? 아니 그냥 썰렁 개그예요. 정말 재밌다. 고마워. 나는 왜 이런 게 재밌지? 재밌다고? 역시 재밌어. 난 재밌어 할 줄 알았어. 자, 우리가 지각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지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멘틀이라는 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쪽에는 내핵과 외핵이라고 하는 핵이 들어있습니다. 핵, 바로 정말 안쪽에는 내핵이 있는데 이 녀석을 외핵이라고 하고요. 외핵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내핵이라고요. 내핵이라고 합니다. 외핵과 내핵은 둘 다 철, 니켈 같은 금속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지구 중심부까지의 이 거리가 몇 킬로미터가 되냐면요. 무려 6,400km쯤 됩니다. 사람들이 땅을 다 파봐가지고 이거 이렇게 생긴 줄 알았겠죠? 아니요? 설마 다 팔 수가 없어요. 정리하면 여기는 지각이죠. 그래서 지각, 멘틀. 지구 내부 구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냈는데 직접 파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못 파봤을까? 팔 수 없을까? 너무 아래고 뜨겁잖아요. 맞아. 엄청 뜨거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엄청 뜨겁기 때문에 장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 타고 내려가다 보면 장비가 다 녹아버려. 다 녹아버려. 그래서 문제! 사람들이 기네스북에 오른 건데 몇 킬로미터까지 파 내려갔을까요? 업다운 퀴즈로 합시다. 15km. 15km? 비슷하다. 14km. 13km. 쌤이 알기로 13km까지 파 내려간 걸 알고 있어요. 야, 13km면, 봐봐. 이 지각만 쌤이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 지각은
대륙을 이루고 있는 지각과 해양을 이루고 있는 지각이 있는데 이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고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멘틀이에요. 멘틀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멘틀이 이렇게 있어. 멘틀이 이렇게 있고요. 멘틀이 이렇게 있고 멘틀 위에 지각이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멘틀 위에 지각이 둥둥 떠 있는 그림을 상상해 주면 돼요. 우리가 나무 토막을 물에 뿡 던지면 어떻게 돼요? 둥둥 떠 있잖아. 나무 토막이 두꺼우면은 잠긴 부분도 두껍죠. 나무 토막이 얇으면요, 잠긴 부분도 얇겠죠. 그게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큰 대륙 지각은 되게 두꺼워서 이만큼 잠겨 있는데 이 해양 지각은 바다 이루는 지각은 이만큼만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재밌는 건 대륙 지각이 몇 킬로미터쯤 되는지 알아? 전체 평균이 무려 35km쯤 됩니다. 해양 지각은 약 13, 18km쯤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사람의 한계가 13km까지밖에 못 봤다는 건 멘틀을 봤다는 거, 못 봤다는 거. 멘틀까지 못 갔다는 겁니다. 아니, 멘틀까지도 못 가본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냈냐는 거지. 지진파를 이용해서. 역시 선배들은 알고 있군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직접적 방법이란 직접 파보는 거. 직접 파봐서 알아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내부 구조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 간접적 방법이 뭐야? 방금 말한 바로 지진파입니다.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요. 지진파란 파동인데 이 파동을 빵 쏴요. 파동을 빵 쏴가지고 반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맛있는 수박이 왔어요. 자, 사과들 나오세요. 수박 사러 나왔어요, 쌤이. 쌤은 안에를 확인해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진짜요? 통통 쳐봐요. 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찢어, 뜯어. 갈랐어. 에이, 속이 안 익었네. 안 사요? 이건요, 잘 익었어요? 덜덜덜. 확인해볼 거야. 쫙! 이거 안 익었네. 그래서 이렇게 다 쪼개봐. 와, 다 쪼개보. 요거 좀 괜찮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5,000원이요? 땡큐. 하나만 사오는 거야. 그 집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죠? 진상이죠. 직접적 방법으로 그 수박의 내부를 직접적 방법으로 더 확인한다면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야. 지구 내부 구조 역시 직접적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요. 통통통통 우리 수박을 살 때 이렇게 똥똥똥 때려보면 살잖아요. 이렇게 통통통통 그 소리를 듣죠. 다시 말해서 수박의 내부 구조를 판단할 때도 파동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소리라는 음파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는 음파를 이용하지 않고 지진파라는 파동을 이용해서 내부 구조를 알아내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진파로 알아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아냈구나라는 거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알아낸 지구 내부 구조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지각 평균 두께가 5km라고 되어 있네요. 수정할게요. 해양지각 평균 두께 5km. 그럼 가능한 거 아니야? 바다가 진짜. 근데 바닷속이잖아. 장비를 가지고 꼭 가라앉아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능할까? 네. 바닷속에서? 안 되겠죠. 그죠? 뭐 만들고. 그래서 불과 사람들이 했던 건 한 요 정도쯤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13km면 이 정도까지밖에는 파고 들어가지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맞죠? 바닷속에서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13km를 이 정도 파고 내려가서 멘트를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조사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지구 내부 조사 방법 지금 얘기하는 중이니까 지구 내부만 좀 먼저 볼게요. 지구 내부 먼저. 슉.
자, 이게 지구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고요. 자, 지구를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깊이 6,400km가 펼쳐져 있고요. 자, 지구 내부를 이렇게 단계절로 잘라 놓으면은 전체 보이죠? 6,400 보이죠? 끝까지가 6,400km이고요. 지각이 5에서 35km. 아까 해양 지각이 5km였고요. 대륙 지각이 35km였기 때문에 지각의 두께를 5에서 35라고 써주고 있는 거고, 멘틀이 이따만큼 있죠. 보여요? 멘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900km가 무려 멘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건 지각이니, 멘틀이니, 외핵이니, 내핵이니 물어봐요. 누구야? 멘틀이 제일 많아. 멘틀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외핵과 내핵이라고 하는 금속성 물질이 안쪽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 지각하고 멘틀 전부 다 고체입니다. 내핵도 고체거든. 근데 유일하게 누가 액체다? 이 외핵이 액체예요. 제가 액체라는 사실도 역시 지진파를 쏴봐서 지진파의 속도가 막 달라지는 걸 통해서 야, 이 액체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거든.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서 이 녀석들의 상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멘틀은 좀 특이한 고체죠. 약간 젤리 같은 고체예요. 젤리는 고체야, 액체야? 띵. 고체. 액체 괴물은 액체야, 고체야? 액괴. 어? 중간? 고체 아니에요? 근데 액체 괴물을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흘러? 네. 흐른다고? 네. 뭐 흘러가? 물처럼? 팽팽한. 가다가 멈추지 않나? 흐르긴 근데 하지. 고체랑 물 반인 것 같아요. 그 통에 들어가면은 그 모양대로 모양대로 맞춰서 바뀌지, 좋을 그지? 거예요. 모양대로 바뀌긴 하지. 찰랑찰랑 거리는 것도 있고. 그죠? 네. 엄청 물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네. 액괴를 고체로 분류합니다. 네. 그렇지. 고체의 특징이 더 많아서. 액체보다는 고체의 특징이 많아서. 뭐가 있죠? 이게 끝까지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퍼지고 막 흘러가야 돼. 액체라면 흘러가야 돼. 액체 괴물이 흘러? 끝까지 흘러? 헉, 진짜? 그런 액괴가 있어요? 그게 모양이 변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모양이 변한다? 액체가? 액계가? 아니 고체도 왜 찰흙 같은 거는 고체잖아. 모양이 변하잖아. 찰흙은 고체 맞죠? 찰흙은 분명히 고체죠. 그러니까 고체 성분인 찰흙보다 약간 더 유동성이 있을 뿐이지 액체보단 고체의 성질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뭐 아닌 것 같아? 끝까지 아니야? 모르겠어. 자, 모르겠다. 멘틀이 바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해줍니다. 멘틀이 유동성 고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고체라고 표현을 해요. 고체. 어쨌든 고체 성분을 갖고 있고 약간 액괴나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젤리 같은 형태를 멘틀로 상상해주면 됩니다. 멘트 뜨거워요? 뜨겁죠? 얼마나 뜨거워요? 오, 엄청 뜨겁죠? 얼마라고 해야 되나? 모르죠. 모르. 아니야, 이게 액체 상태 지각은 아니니까 쌤이 예측하는 바로는 한 300도 이상, 300도 이상 뜨거울 거예요. 궁금하죠? 땅속은 왜 뜨거울까? 햇빛이 들어가. 가운데로 쏙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 햇빛이 어떻게 들어가 땅속으로? 빅뱅? 약간 뭘 들은 것 같긴 한데. 자, 답을 말해줄게요. 땅속이 왜 뜨겁냐면 땅속에 우라늄 같은 물질이 잔뜩 들어있어요. 우라늄이 어떤 물질이냐면 방사능 물질이라서 막 분열됩니다. 우라늄이 막 분열되면 뭘 발생시키냐면 열을 막 발생을 시켜요. 다시 말해서 땅속 깊은 곳에서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물질이 막 분열되면서 열을 풀풀 내고 있는 거예요. 열을. 그 열 때문에 땅속 깊은 곳부터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산도 폭발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멘틀이 돌면서 지진도 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온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지열 때문에. 태양 에너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속의 지열의 원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표현해.
땅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되면서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표현법으로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좀 어렵죠? 어쨌든 땅 속에서 열이 나오는 건 우리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우라늄과 같은 어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안쪽이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서 녹은 게 외핵이야. 내핵이 제일 뜨겁지 않아요? 그렇지. 원래 더 뜨거워야 되죠. 근데 내핵은 특징이 뭐냐면 더 뜨거운 거 맞아. 근데 내핵은 완전 깊이 있기 때문에 압력도 엄청 세. 봐봐. 액체한테 압력을 빡! 가해봐. 그럼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고체로 바뀌어. 그래서 압력이 너무 세서 고체로 바뀌어 있는 게 내핵의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해 주면 됩니다.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안쪽으로 갈수록 뜨겁지. 하지만 압력도 엄청 세서 고체화되어 있는, 고체로 변해 있는 게 내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각을 파다가 멘트까지 가면은 어떻게 해요? 멘트까지 어떻게 하는 거? 멘트를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죽지 않을까요? 뜨거워. 뜨겁죠. 엄청 뜨겁죠. 그래서 사람들이 파다가 이렇게 장비가 녹아버린 게 13kg라니까. 13kg 가면은 장비가 우리 철로 된 장비로 막 팔 거 아니야? 철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엄청 뜨거워진다. 그럼 돌로 된 걸로 입으죠. 돌 그러면 좀 나을 수 있겠다. 돌은 좀 더 버틸 수 있겠다. 돌은 1200도 돼야 녹거든요. 근데 이 마찰이 일어나니까 마찰 열 때문에 계속 못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마찰, 타고 내려 마찰. 쉬면서 내려가면 되죠. 천천히 식히면서. 철도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다. 내려갈수록 또 이제 압력도 있으니까 장비가 못 견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파면. 사람이 직접 판다고? 삽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파는 건데 그 뜨거운 열을 견딜 수 있을까? 사람이? 못 견디겠지? 엄청 덥다니까? 뜨거워요. 사람을 100도 환경에만 놔도 못 살걸? 그치? 300도 넘어간다니까요. 자, 우리 여기서 체크 좀 해볼게요. 우리 형광펜 같은 거 들고요. 체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상태, 방금 했죠? 지각도 고체고요. 멘틀도 고체입니다. 근데 이제 뭘 가진다고 표현해? 유동성을 가진다고 표현하죠? 유동성 고체가 되고요. 외핵은 액체, 유일하게 액체고 내핵도 고체입니다. 그래서 외핵만 액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멘틀이 아까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고 했잖아.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무려 80%가 다 멘틀이 엄청 많죠. 멘틀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압력이 엄청 세서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지각의 구조, 쌤이 그림으로 그렸던 내용인데, 대륙 지각은 평균 두께가 약 35km고 해양 지각은 5km가 됩니다. 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대륙 지각이 이만하고요. 해양 지각은 이렇게 얇게 되어 있고요. 물은 여기 이렇게 차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차 있는 겁니다. 밑에는 멘틀이 있어요.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봐봐. 여기. 해양 지각. 자, 우리 이미지로 암기할 건데, 우리가 여기 대륙에 서 있을 때, 이 암석은 약간 하얀색 암석을 상상해 줍니다. 길을 가다가 돌 하나를 주웠어. 어떤 색깔이야? 약간 밝은색, 하얀색 암석을 주운 거야. 근데 이제 물속 깊이 잠수할 겁니다. 물속 깊이 잠수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멘틀 나오나요? 아니죠. 땅이 나오잖아. 그치? 그걸 해양 지각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해양 지각의 색깔은요?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상상해 줍니다. 자, 봐봐. 흰색 암석과 약간 암기법인데, 쌤 분필을 너무 했어. 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이유가 아니라 환경으로 그러니까 자 흰색 암석 흰색의 암석과 검은색 이 검은색의 암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봐봐 검은색을 띈다는 건 약간 회색 또는 검은색을 띈다는 건 금속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속 물질. 자, 금속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띈다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어떤 기본 성분에다가 금속 물질을 잔뜩 집어넣으면 시커매져. 그래서 잘 봐. 그럼 흰색 암석과 검은색 암석 중에서 누가 더 무거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검은색 암석이 훨씬 더 무겁겠죠. 무겁다는 표현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밀도 공식 기억나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 공식인데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흰색 암석과 검은색 암석이 있는데 누가 더 무겁다고? 검은색 암석이 무겁다고. 그럼 밀도도 크겠네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무겁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현무암질 암석 무겁다. 해양지각.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라서 가볍다라고 써있죠. 얘가 왜 무겁고 얘가 왜 가벼운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무겁고 왜 가벼운지. 그러면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꽝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무거운 게 가벼운 거 밑으로 파고 내려갑니다. 파고 내려가면서 그게 녹아서 아니에요. 그게 녹아가지고 화산 폭발하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가 하나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무거운 암석을 뭐라고 부른다? 현무암질 암석. 자, 현무암 그럼 뭐 떠올라요? 제주도. 도라루방. 전현무요. 전현무암. 화산 폭발. 맞아요. 현무암 그러면 이제 떠올립시다. 전현무 말고요. 도라루방을 떠올립시다. 도라루방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검은색. 무겁다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화산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현무암질 그러면 일단 되게 무겁다. 검은색이라서 무겁다는 거야. 근데 화강암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화강암? 그거 있죠. 불? 화강. 마인크래프트에서 봤는데. 봤어요? 마인크래프트에 화강암 나오나요? 네. 흰색인가요? 아니요. 네, 흰색이에요. 뭐야? 아니요. 그렇구나. 흰색이래요. 그럼 혹시 마인크래프트로 갑시다. 흰색 암석 또는 비석을 만들 때 쓰는 암석이 바로 화강암인데 비석을 검은색 쓰진 않죠. 네. 비석을 쓸 때 흰색 쓰니까 제가 흰색 암석이라서 얘보다 좀 가볍다라고 인식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호면이라고 나와 있죠. 써놓을까요? 모호면은 플레임이 뭐냐면 모호면. 아니야.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이 모호로 비치치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러시아 사람이에요. 맞아요. 러시아의 과학자인데 모호로 비치치가 지진파를 빵 쏜 거야. 어디서? 여기서 빵 쐈어. 우와우 엄청 속도를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부터 속도가 푹 느려져. 요 라인에서 속도가 푹 느려져. 속도가 확 바뀌어. 속도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속도가 연속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속도가 웅 가다가 팡 빨라지거나 팡 느려지거나 속도가 달라지는 경계면을 발견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네. 일루도 쏴볼까? 여기서 또 팡 바뀌어. 일루도 쏴볼까? 여기서 팡 바뀌어. 팡 바뀌는 그 점들을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모아서 만든 요 면을 우린 뭐라고 한다? 모호로 비치치가 발견한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 레만. 그것도 이제 레만 부르는. 레만면은 그 안에 멘트라고 외핵의 또 경계면. 경계면이 또 속력이 달라질 거 아니야? 자, 안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이 발견한 면이라서 레만면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호면만 소개하고 있으니까 모호면은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 사이에 있는 요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는 거죠. 모호면. 그래서 모호면의 깊이가 어때요? 대륙 지각은 모호면이 이만큼 깊이에 있죠. 해양 지각은 여기 있죠. 그래서 모호면은 대륙 지각의 경우 깊은 곳에 있지만 해양 지각의 경우 얕은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얕다, 깊다. 모호면이 왜 깊다고 말하는 건지, 왜 얕다고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만면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이고요. 구텐베르크가 발견한 면이 멘트라고 외핵의 경계면이고 구텐베르크 면이에요. 그림으로 보여주면 여기겠네요. 구텐베르크가 독일에서 하는가요? 전화해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지각과 멘틀 사이 여기가 모호면, 외핵과 멘틀 사이가 구텐베르크면, 그 다음에 여기가 레만면이 됩니다. 오케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레만면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사이사이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는 면들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이게 없네요. 자, 하나만 더 쉽시다. 뭐냐면 이거 씹으면 50판? 왜 모르세요? 없어. 우리 9시까지 강아지 해요. 이름 아닌가요? 너 거짓말하지 마. 시추는 강아지 맞아요? 자, 시추는 강아지. 시추 강아지를 이용하는 방법 시추법입니다. 재미있지 않았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한 거야? 자, 시추한다는 게 뭐냐면 봐봐. 지구 내부를 조사할 건데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다는 거야.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방법도 안 쓴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방법. 근데 직접 파고 내려가서 6,400을 팔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직접적인 방법인데 두 가지. 첫 번째가 시추법, 그 다음 두 번째가 화산 분출물 조사법입니다. 땅을 직접 파가지고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시추법입니다. 시추란 말이 땅을 판다는 뜻이야. 하지만 땅을 파는데 한계가 있죠. 시추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이것도 직접적 방법이라는 거고, 화산 분출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화산 분출물. 화산에서, 즉 땅 속에서 직접 나오는 거죠. 직접 나오는 그 물질을 분석하면 땅 속이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겠네요. 땅 속에서 나온 물질이니까. 땅 속에서 나온 물질을 분석하면 땅 속이 지금 현재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직접적인 방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직접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지진파 분석, 2번 운석 연구, 3번 광물 합성 실험, 4번 아직 안 나왔거든요. 4번 시추법. 답은 4번이죠. 직접적 방법은 4번 시추법이 됩니다. 자, 간접적 방법이 요 세 가지인데 지진파 분석은 방금 배웠죠. 지진파를 탕탕 이렇게 쏴가지고 손으로 때리듯이 지진파를 빵 쏴가지고 속력이 팡팡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 경계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내는 게 바로 지진파 분석 방법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석을 연구하는 게 왜 지구를 연구하는 걸까? 봐봐, 이거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건데 운석 연구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요. 맞아요. 수능형 문제인데 되니까 써있겠죠. 맞아요. 됩니다. 왜냐면 운석은 어디 있던 게 떨어지는 거냐면 지구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천체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건데 재밌는 건 지구가 만들어질 때 걔네들도 같이 만들어진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지구가 막 여러 개의 운석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데 다 뭉쳐지지 않고 밖에 떠 있는 것들이 여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구의 어떤 성분과 운석의 성분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석을 연구하면 지구의 어떤 성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석 연구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써있죠? 지구 내부 물질과 비슷한 물질로 구성된 운석을 연구한다.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 아주 비슷한 운석을 연구하면
지구 내부의 구조까지도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광물 합성 실험 뭐냐면 지구 내부가 엄청 뜨겁고 엄청 압력도 높다면 그런 환경을 민균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민균의 집에 엄청 뜨겁고 엄청 높은 압력을 만들어서 민균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수육이 되고. 수육이 됩니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런 아주 극한의 환경, 지구 내부와 같은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어떤 광물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거기다가. 그냥 변하겠죠. 그죠? 그 모습 그대로 외핵이 이런 모습이겠네. 내 핵은 그러면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모습이겠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맞아요. 그런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를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그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가치는 충분합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어쨌든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는 충분합니다. 지구 내부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광물을 합성해보는 실험을 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번하고 4번 먼저 얘기를 좀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 5분 됐네요. 5분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좀 정리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최근 녹음을 했습니다. 시간 걱정하세요.